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권영호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합이 08년입니다. 겨울철 시동시 냄새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업무가 바빠서 이제 질문을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7시간 전이라고 돼 있어요. 늦은 답변이지만 양해 바라고요. 주신 질문에 대하여 드리는 답변이 정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시동시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보이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매연 냄새가 심한데 어딜 손봐야 하는지요.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비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겨울철 증상이지 않습니까? 흰 연기라는 거, 백연, 그리고 냄새. 이 냄새는 계절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나고 여름에도 나고 뭐 봄, 가을 하여튼 4계절 내내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냄새고요. 겨울철에 시동시 흰 연기, 백연 이랬는데요. 이 증상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질문 또는 이런 증상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답변 드린 도중입니다. 그리고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하여 늦은 답변 드립니다. 어제부터 일이 밀려서 그랬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질문을 보니 겨울철 증상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제 질문을 하시는가? 전 그게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질문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시킨다는 냄새, 이거는 조건이 좀 따라붙습니다. 여기 지금 썼습니다. 1번 매연 냄새는 공연비 희박이라는 조건 때문에 냄새를 일으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연비 희박 그러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보충하겠습니다. 공연비라 하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과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양 비율에서 연료 분사의 양이 부족할 때 이때를 공연비 희박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에서 냄새를 일으키는데 모든 자동차가 다 안 맞는데도 어떤 자동차는 냄새를 나고 어떤 차는 냄새를 풍기지 않는가.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인젝터 불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 무슨 말이냐? 연료 분사량이 부족하다 하니까 혹시나 그럼 인젝터를 바꾸면 됩니까? 라고 보충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리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인젝터 불량도 점검 대상이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뭐냐면 이슈에 의해서 연료 분사를 줄이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젝터가 막혀서가 아니라요, 인젝터가 문제가 돼서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스캐너에 가면요 고장 코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PM은 몇 RPM이 나오는지, 엑셀 포지션 센서 값은 얼마인지, 공기량은 얼마인지, 또는 부스트 압력은 얼마인지, 또 레일 압력은 얼마인지, 인젝터 분사량은 얼마이고, 또 인젝터 분사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 모든 조건을 볼 수 있는 스캐너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연료를 줄이는 조건이 눈에 보이면 인젝터는 전혀 문제가 없어도 연료 분사량 부족에 의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비 희박이라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백연, 흰연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백연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연비 희박 조건,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배기관 내에는 뜨거운 게 나오죠. 그리고 밖에는 찬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찬 공기가 만나면 하얗게 보이는 그런 성질, 우리가 말하면 구름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추운 날 입김으로 화 하면 입에서
하얀 전기가 나오죠. 밖에는 차갑고 내 몸에서 나가는 입김은 따뜻하고 그것이 곧 수증기로 결빙이 되면서 흰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요, 스물스물 조금씩 줄어들면서 배기관을 타고 백색 연기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냉각수의 감소가 백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썼죠. 평상시에 보조 탱크의 냉각수 레벨을 보셔가지고 혹시나 거기서 냉각수가 줄는 게 보인다면 냉각수가 연소실을 통해서 배기구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백연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냉각수 감소가 없다면 이건 그냥 잊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가로치고 말씀드려놨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백색의 원인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소실, 흡입 쪽을 통해서 연소실로 없어지는 경우는 백연으로 조금씩 나오는 양과 배기 쪽을 통해서 오일이 밖으로 나갈 때의 백연, 이 여기를 두 개를 비교하면 흡입을 통해서, 가령 흡입 밸브 쪽을 통해서 또는 그 인터쿨러로 보면 이게 뜯어보면 오일이 비칠 겁니다. 인터쿨러 쪽에 그런 오일들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타고 나가는 경우에 백연, 그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가령 흡입 쪽으로 들어가서 연소실에서 타고 나오는 백연일 경우는 백연의 정도가 얕습니다. 좀 약하게 하얀 백연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터보에 보면 윤활장치 회로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터보를 통해서 오일이 줄어들면 백연의 양이 정도가 큽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항목 오일 감소라는 부분에서는요, 오일 레벨 게이지는 아시죠? 엔진에 박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엔진은 오일 게이지를 뽑겠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손잡이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L이 있습니다. L, low가 있는데요. 엔진 오일의 양을 정량으로 채우십시오. 일단은. 그러면 F까지라고 하죠. F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500km, 1000km를 운행합니다. 운행한 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진 오일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만일에 현재 레벨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일이 줄은 거죠. 이것 때문에 오일에 타서 밖으로 나간다, 또는 타지 않았어도 오일이 나갔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백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만일에요, 엔진 오일이 게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F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L이 있고 F입니다. 풀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F의 레벨을 맞췄는데 현재 F 레벨이 500km를 타든 1000km를 타든 얘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안 줄어들어요. 그냥 계속 F선에서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문제가 돼서 백연이 나오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했죠. 이항의 조건, 자 여기입니다. 백연의 조건. 이항의 조건에서 1항의 배기가스 냄새가 잡힌 후, 자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백연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비 희박이라는 말씀 드렸죠. 여기 위에서 1항에서 공연비 AFR이라고 그러죠. 공기와 연료의 비율, 여기가 린, LEAN, 린 조건, 그러면 희박 조건입니다. 연료 분사량이 부족한 조건. 자, 그랬을 때는 백연을 분만해낼 수 있다. 그런데 공연비가 잘 맞는 조건,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요 많은데요, 공연비가 정확하게 잘 맞는 자동차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 자동차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 정상적이다, 공연비가 참 잘 맞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선생님은 자동차 관리를 잘 하신 분이고요, 정비사를 잘 만난 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많이 점검을 해보고 또 많은 질문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봤습니다만, 공연비가 완벽한 자동차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공연비가 99.99%,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99.99%는 공연비가 안 맞더라.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선생님 자동차도 0.01%의 자동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99.99%에 들어간다고 치면 답 나오셨죠? 자동차가 공연비 희박에 의한 배기가스 냄새였다라고 판단하시라. 자, 그렇다면 배겨는 정비할 게 있습니까? 없죠. 결론은 공연비 희박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배견일 것이다 라고 판정하시고요. 여기서 공연비 희박으로서만 단순하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왜 그럴까? 하나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요, 공연비 희박 사각형으로 쳐놨으니까요, 플러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 온도입니다. 엔진 온도, 이게 뭔 말이요? 이럴 수 있어요. 엔진 온도. 그러면 엔진 온도가 어떻다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거는 나는 엔진 온도가 문제가 되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두가 다요. 자동차를 타는 모두 다, 곧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질문을 주시는 분들 모두한테 제가 엔진 온도가 높습니다 라고, 또는 엔진 온도가 낮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면 댓글로 달리죠. 제 차는 항상 엔진 온도는 일정합니다 라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런 댓글이 싫어서 어떻게 했느냐, 온도가 높다 낮다 라고 하는 글 뒤에 괄호 치고요, 이렇게 항상 썼습니다. 계기판 온도와는 다름,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계기판 온도는 일정하지만 냉각수 온도 WTS라는 센서 값이 있습니다. Water Temperature Sensor입니다. 얘 값이 어디로 가느냐, ECU로 갑니다. ECU입니다. 그러면 ECU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조절을 합니다. 가령 뭐 하나 좀 더 추가를 해드리죠. 운전할 때 밟아주는 엑셀 포지션 센서 APS라고 합니다. 얘 값이 있고요. 또 시동을 걸었으니까 RPM이 나오겠죠. 얼마 뭐 이렇게 정해지죠. 또 시동을 걸 때도 크랭킹을 시키면, 키를 돌리면, 또 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RPM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커먼 레일이기 때문에 레일 압력이라고 합니다. RPS입니다. 레일 프레셔 센서입니다. 레일 압력도 형성이 됩니다. 공기량 값 에어플로우 센서 값입니다. 이 값이 들어갑니다. BPS라고 합니다. 부스터 프레셔 센서라고 합니다. BPS 값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ECU 속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젝션입니다. 인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폭발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 연료 분사를 이렇게 줄인다, 마이너스 시킨다,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연료 분사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견이라는 조건은 연료 분사를 줄일 때 공연비가 낮아진다, 공연비가 희박이 된다 라고 했죠. 공연비가 희박 조건은 뭐 있어요? 금방 왼쪽에서 나열한 어떤 중요한 센서들 있죠. 이거 지금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엔진 토크 제어량입니다. 토크 값. 토크,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크 제어량이 있는데요. 토크는 뭐 회전력을 토크라고 표현하죠. 마력과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캐너를 보면 엔진 토크 제어량이 나오는데, 이 값이 높으면 이렇습니다. 이 값이 높으면 높다. 자, 높다입니다. 높다. 그러면 연료 분사를 줄이는 쪽으로 제어합니다. 이제 아셨죠? 이렇게 연료 분사를 줄인다. 공연비를 가장 깨뜨리는, 공연비 희박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토크 제어량 값을 보고 제어를 한다. RPM을 봤더니 엑셀 포지션 센서 값보다 높다. 이렇게 얘를 기준입니다. 엑셀 포지션이 기준. 그리고 현재 값은 예를 들어서 750 RPM이 나와라 라고 하는 제어 값으로 들어갑니다. ECU한테. 그런데 실제로 RPM을 봤더니 8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00이니까 50rpm이 높죠. 그럼 50rpm 높은 거를 낮추기 위해서 ECU는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족구 제어. 그 다음에 레일 압력이 높아요. 레일 압력이 레일 프레셔 센서 값이 높아. 그러면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줄이는 제어합니다. 공기량 값, 부스트 압력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연료 분사를 줄이는 쪽으로 제어합니다. 다만 냉각수 온도 값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현재의 기온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것을 보고 연료 분사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엔진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온에 가까울수록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연료 분사를 늘리는 쪽, 이쪽 항목보다 연료 분사를 줄이는 쪽이 더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배견을 발생시킨다. 밑에서 말씀드렸죠. 엔진 온도라는 조건. 그러니까 공연비 희박 AFR에서 린 값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엔진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그러면 냄새, 배기가스 냄새, 흔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그 정비사들이나 뭐 공학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이렇게요. NOx입니다. 질소산화물. 얘가 냄새입니다. 얘가. 이 말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매쾌하다 그럽니다. 매쾌하다. 이렇게. 매쾌한 냄새. 이렇게 부르는데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셨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떼지 않은 아궁이를 통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저 집은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그 굴뚝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이게 바로 공연비 희박 조건입니다. 아궁이 속에 있는 불씨가 외부 공기를 만나서 연소를 합니다. 그게 곧 매쾌한 냄새고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NOx 값입니다. 간혹 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NOx라는 조건에서요. NOx 이렇게 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산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질소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NOx 제가 지금 처음에 썼던 거는 뭐냐면요. 조금 혼돈스럽지 않게 쓰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소와 산소의 결합물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 괄호가 빠졌을 뿐이고요. X승입니다. 가령 2의 뭐 10승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화학기호를 쓸 때는요, 뭐 H2O 이러지 않습니까? 물 이렇게. 이때는 화학기호에서는 아래쪽에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에다가 써서 이렇게 승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니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또는 뭐 매체를 보다 보니까 밑에다가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X를 여기다 썼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언론이 이건 몰라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위에다가 써야 됩니다. 결론은 언론의 실수인 거죠. 그 실수를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에 이렇게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아셨죠? 매연이라고 하는 거, 매쾌한 냄새, 그죠? 매쾌한 냄새, 뭐 아주 간단한데 매쾌한 냄새. 아무것도 아니죠. 뭐 했어요? 공연비가 희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연비 희박. 여기 써주면 이렇게 매쾌한 냄새라는 조건을 썼습니다. 플러스 엔진 온도죠. WTS 이렇게 뭐 그냥 엔진 온도라고 쓰지 말고요. WTS라고 씁니다. 이거는 원래는요. 엔진의 온도 센서는요. 계기판으로 가는 용도 계기용입니다. 자, 계기용이 있고 또 하나는 ECU로 가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냉각수온 센서는요. 각각의 센서 하나는 ECU로 가고 또 하나는 계기판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센서를 이용해서 계기판으로도 가고 ECU로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냉각수 온도 센서는요, 센서 하나에 두 단자가 있습니다. 두 핀, 이렇게 핀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냉각수 ECU용 또는 계기판용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의 센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합쳐서 ECU로 가고, 얘와 얘는 합쳐서 어디로 간다? 계기판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센서 하나에서, 측정 범위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냉각수 온도, 계기판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H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콜드가 있는데, 하프라인에서 항상 밑에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정상인데 무슨 엔진 온도가 높다고 하냐, 이렇게 항의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항의해도 저한테는 져요. 그러니까 항의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만일에 이해가 안 되겠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마셔야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글로서, 텍스트로서의 글, 그리고 플러스에서 보충해드린 냉각수 온도 값이 높다, 곧 공연비 희박 조건일 때는 배기가스를 통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는 꼭 엔진 온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순서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엔진 온도가 높다, 그죠? 1번. 자, 보겠습니다. 1번. 냉각수 온도값이 하이다, 높다,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AFR, 여기서 린이다, 이렇게 린. 이런 조건에서 배기가스 냄새, 뭡니까? 매캐한 냄새, 이런 냄새가 난다. 자, 여러분들의 자동차 혹시 냉각수에 대한 내용 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이 권영호 TV에 가시면요, 냉각수 온도와 엔진의 성능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엮어서 올려놨습니다. 권영호 TV 채널을 이용해 방문하셔서 냉각수와 엔진의 성능이라는 조건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 역시 권영호 TV 채널에서 냉각수의 역할, 냉각수가 엔진에 미치는 역할, 그리고 냉각수와 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보시면 아마 자동차 관리에서 핵심적인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방문했던 분과 오늘 방문했던 외국 자동차입니다. 두 분의 자동차를 이틀 동안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요. 두 대 다 모두가 다 냉각수가 엉망이었습니다. 냉각수 비중을 봤더니 마이너스 40도씨가 적정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무슨 말이냐면, 비중을 봤더니 비중에서 마이너스 40도를 유지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하나 건드림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배기가스 냄새를 잡는데 또는 배견을 잡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 이제 제가 드리는 답변 충분하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유튜브가 아니고 여기 네이버에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누를 수도 없겠는데요. 혹시나 선생님께서 제 영상의 답변을 보고 좋아요 하거나 또는 구독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권영호 TV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좋아요나 또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우측 하단이죠. 영상 지금 재생되고 있는 우측 하단입니다. 보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는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면 이 답변 아래에 뭐가 있냐면
표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표정을 눌러서 뭐 좋아요, 유익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의견을 주시면 아마 제가 답변한 보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휴일 밤입니다. 벌써 1시를 넘었고요. 이제 몇 시간 후 7시간 정도 있으면 아침이 될 건데요. 즐겁고 보람차고 또 유익한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월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유튜브 쪽에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조각조각 간단한 어떤 질문이 있다면 홈페이지 오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영상의 답변이기 때문에 가식 없는 진실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바이바이.